누군가를 위해 쓴 아름다운 일기들. 김신지. 세상엔 가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자랑 결혼을 한번 해봤는데요 라는 독립 출판물은 결혼 후 평소 엉뚱한 말과 행동을 잘하는 아내를 남편이 18개월 동안 관찰하여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한때, 그러니까 조금은 덜 싸우는 신혼 시절을 기록하고 싶었다고요. 두 사람이 만나 함께 쌓아가는 시간은 그게 언제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의 한때가 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책이 마치 아내를 위해 오래 준비한 선물 같았어요. 이건 그냥 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보낸 시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책을 보고 난 후 강가 나도 함께 살던 초반의 1, 2년을 기록해두면 재밌었을 텐데 싶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 아는 농담, 아직도 웃게 되는 일화, 때때로 뭉클해졌던 말들, 그런 것을 기록해 두었다면 두고두고 함께 펼쳐보는 우리의 한때가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제 막 함께 살기로 한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아요. 다른 사람의 기록을 보면 나의 기록을 하고 싶어지니까요. 평범한 일상을 기록하기로 마음먹고 나면 두 사람이 지금부터 함께 보내게 될 시간을 조금 더 촘촘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하나 작가의 산문집 힘 빼기의 기술에도 근사한 선물이 등장합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빅토리 노트다 라는 문장으로 글은 시작돼요. 빅토리 노트는 작가의 어머니가 글을 놨던 날부터 꼬박 5년간 쓴 육아일기입니다. 대학에 떨어져 상심하고 있던 19의 딸에게 엄마는 원래 20살의 인생이 주려던 것인데 지금 힘든 시기이니 좀 땡겨서 주는 거라며 한 권의 노트를 건넵니다. 작가의 짐작처럼 엄마는 아마 이 노트를 20년간 혼자만 하는 곳에 숨겨놓고 이사 갈 때도 비밀리에 챙겨 다니셨겠죠. 내용은 또 얼마나 귀엽다고도 뭉클한지 몰라요. 12월 29일 하나가 태어난 지 2주일이 됐다. 아직 여행하기에는 무리였지만 아빠 혼자 지내기가 곤란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왔다. 하나는 아마 여행을 가장 빨리 시작한 아이일 거야. 5월 14일. 엄마, 내가 반스 입었다. 라며 팬티를 입은 게 신통한 모양이다. 기차가 강만 지나가면 낙동강이다 하고 소리를 질러대더니 진짜 낙동강을 보곤 바다네 한다. 1월 12일. 요즘 와서 부쩍 하나가 어리광이늘어 자다가도 깨어서 찾는 바람에 엄마가 잠을 깊이 잘 수가 없구나. 아빠하고 엄마하고 작은 방에 있을 때 뭔 소리가 나면 온다 또 온다 하며 둘이서 마주보고 웃는단다. 요새는 옷가 춥다고 방문을 정확히 닫고 캄캄한 마루를 지나 우리 방문을 연 뒤 또 정확히 닫고 내 품속으로 들어와서 목을 끌어안는구나. 만면에 미소를 띠고 읽게 되는 나머지 일기들은 꼭 책에서 찾아보시길. 그 후로 빅토리 노트를 늘 머리맡에 두고 생일날마다 꺼내 읽어본다는 김하나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가장 처음 5년이 아닌 그 이상의 인생이 내게 생겨난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들춰볼 때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위해 몰래 기록을 남겨두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시간을 쌓는다는 것은 마음을 쌓는 일과 같아요. 무엇보다 그렇게 쌓인 마음은 힘이 강해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생에 어떤 바람에 휘청거리게 되더라도 다시 두 발을 딛고 굳건히 설 수 있도록요. 앞서 말한 에세이에서 김하나 작가는 빅토리 노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근사하며 내 생일을 두고두고 자축할 수 있는 단단한 근거라고 사랑받은 기억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건 아무리 시간이 흐른데도 달라지지 않는 진실이에요. 지금의 내가 무사히 생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건 기억나지 않는 최초의 시간들, 먹고 자고 쌓아놓은 것밖에 하지 못하는 나를 누군가가 정성으로 기르고 보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 시간이 놀라워요.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이내 바로 수건하는데 사람은 제 발로 서기까지 꼬박 6개월이 걸린다니 어째서 그렇게 더딘 걸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인내와 애정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니. 다 자란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고독을 잘 견디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언젠가 내가 나여도 충분하며 노력하거나 편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가르쳐준 친구나 연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준 마음은 그렇게 힘이 강합니다. 시간은 흘러도 마음은 남아 우리를 지켜주니까요. 한 사람을 살게 하는 기록이라니 저도 언젠가는 그런 기록을 꼭 해보고 싶어요.
기록 연습. 어느 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록을 시작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까요? 가족이나 친구, 연인, 반려동물이나 식물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잠자기 전 조용히 어둠 속에 누운 채로 저마다 그 답을 떠올려 보기로 해요.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 그런 미소를 기록하기. 언젠가 친구의 친구가 이런 말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쓰던 낡은 폰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돌아가신 엄마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볼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몹시 그리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 목소리가 어땠는지 희미해진대요. 그 긴 세월 동안 동영상 하나 찍어 놓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고요. 그리고 당부하듯이 말했어요. 메시지에도 사진에도 목소리는 남아있지 않으니 부모가 살아있을 때 꼭 영상을 찍어두라고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 나를 부르는 심상한 목소리, 무릎을 짚으며 일어날 때 끙차 소리내는 습관, 밥도 먹으라고 하는 잔소리, 남들과 미묘하게 다른 그런거리, 그런 게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날이 온다고. 그 얘기를 전해 듣는 동안 곰곰이 엄마 목소리가 어땠더라 떠올려 보았어요.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하기도 힘들 뿐더러 내 마음속에서만 파동을 일으키는 그 목소리를 붙잡아 두고 기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하물며 엄마가 어떻게 걷는지, 또 폭이 좁은지 넓은지, 대화 사이사이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잘 때는 어떤 자세를 가장 편해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만일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왔다면 저는 빵점을 받을 게 분명했어요. 그 후로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시골에 부모님 집에 다녀올 때마다 짧은 영상을 한두 개 찍는 거예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진에 오래 익숙해져 있었던 탓인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후로도 동영상 버튼에는 쉽게 손이 가지 않았는데요. 막상 영상으로 남겨두었을 때 거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기는지 요즘엔 자주 놀라곤 합니다. 한 번씩 큰 파도 같은 바람이 불어오면 시골집 주변을 감싼 소나무들이 일제히 흔들리며 내는 소리들, 그 사이사이로 파고드는 아빠의 경운기 소리, 대박이가 왕왕 짖는 소리, 엄마가 손수레를 끌고 가며 내는 마찰음, 밭둑에 서서 나를 부를 때 엄마의 씩씩한 목소리, 화내는 게 전혀 아니지만 화내는 것처럼 들리는 경상도 사투리, 해가 지면 합장하듯 시작되는 개구리 울음소리,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침대에 누워 앨범을 뒤적이다가 그 영상을 재생하는 것만으로 그 공간,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어요. 거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가만히 고여 언제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재생만 한다면 몇 분이고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듯이 할머니가 기억을 점점 잃어가면서부터는 종종 할머니의 지금을 기록해 둡니다. 카메라를 들면 사진 찍나 하고 물으시기 때문에 그냥 할머니와 있을 때 영상을 켜둔 휴대폰을 어딘가 걸쳐두는 거예요. 할머니는 그 속에서 말하고 움직이고 저를 염려합니다. 나 있어도 나는 잊지 않는 할머니. 어려서부터 한방을 썼고 할머니는 해마다 아래목에서 매주를 띄우곤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냄새가 옷에 밴다고 싫어했어요. 오빠 앞으로 불고기 접시를 밀어주는 걸 보았을 때는 할머니를 미워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생신 선물로 써드린 페랭이 꽃이란 시를 몇 년 동안 멀거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볼 때, 누구네 잔치집에 가면 나 먹으라고 떡 같은 걸 손수건에 싸서 가져오실 때 할머니의 사랑은 너무 분명해서 저는 미워하기로 한 마음을 곧잘 까먹곤 했습니다. 기록해둔 영상 속에서 할머니는 그 가마에 앉아있으라 말하고선 달달한 커피를 타다 주고 서울 가면 밥에 넣어 먹으라고 반질반질한 콩을 골라주고 아빠 몰래 숨겨둔 달과 시골집 닭들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청란을 넣는데 기한판에 속여서 집에 손님 올 적마다 아빠는 그걸 자꾸 베풀었나 봅니다. 아침마다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오는 게 일가인 할머니가 식당 밑 속구리에 숨겨둔 것까지도요. 할머니는 아빠를 괘씸해하며 한끈 흉을 보면서 저에게만은 그 속구리의 귀한 달걀을 다 들어줍니다. 사랑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달걀 꺼내가는 아들은 도둑놈이지만 손에는 말라 빠진 서울 가시네인 것입니다를 챙겨줍니다. 아빠를 흥분한 할머니의 모난 말투가 재미나서 내게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주름진 손이 애틋해서 저는 그 영상을 자꾸자꾸 틀어봅니다. 그러고 있으면 먼 미래에서 다 울고 난 얼굴의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보입니다. 나는 두 개의 인생을 살 뻔했다고. 할머니의 영상을 남겨둔 인생과 남겨두지 않은 인생, 엄마 아빠의 바지런한 하루를 찍어둔 인생과 찍어두지 못한 인생,
전자가 훨씬 다행스럽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인생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는지도 모르겠어요. 2달에 한 번 정도 시골집에 가는 셈이니 1년이면 고작 6번. 100세 시대를 믿는 마음으로 부모님이 앞으로 30해는 더 건강하실 거야. 여자도 180번 정도 만나는 날을 하루도 치면 고작 반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입니다. 반년이라니요. 우리 앞에 놓은 시간은 그렇게 삶으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아마 할머니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더 짧겠죠. 부모님 집에 갈 때마다 4인 가족의 셀카를 남겨둔다는 친구 얘기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 너무 적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더라고요. 엄마와의 통화를 가끔 녹음해 둔다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기록에는 지금뿐인 지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 비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기록해야 하냐고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사랑한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질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 두기만 한다면요. 기록 연습. 이번 주엔 사랑하는 이보던 연상을 한번 담아보세요. 헤어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친구의 뒷모습. 국수를 끓이는 엄마의 모습, 고은이 자는 반려모의 숨소리, 지금 내 곁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모습, 언젠가 사무치게 그리워질 모습을요. 예를 들면 90의 할머니와 93의 외할머니,